최정 교수님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융합 연구 발표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른 연구팀이 어떤 연구하나 항상 궁금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시간을 따로 빼서 이렇게 다른 연구팀 발표 기회도 들을 기회가 없었어서 오늘 너무 많이 배우고 또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고령 운전자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회과학 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공학하는 분들이 모여서 요즘 많이 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작한 지 아직 10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막 성과가 있어서 뭐 성과를 막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전반적인 연구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운전자 이야기는 아마 신문 같은 데서 노인 관련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뭐 항상 어떤 사고가 있으면 보통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뭐 80세 노인, 90세 노인, 뭐 70세 노인이 이런 사고를 냈다. 그런 기사들이 사회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사실 노인 운전자라는 연구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사귄 연인 같은 그런 주제? 저는 사실 박사 논문을 노인 운전자로 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근데 제가 막 교통에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고 저는 인간의 고립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인간이 고립되는 거와 그로 인한 어떤 장애의 사회적 모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갔다가 운전이란 게 굉장히 그런 요인이 크더라고요. 이제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개인 승용차가 굉장히 큰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 정책에 있어서도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개인 승용차를 좀 더 많이 타게 하는 지금 자율주행으로 가는 방향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렇게 몸이 나쁘지 않은데도 요양원에 들어가고 굉장히 인생의 어떤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걸 많이 보면서 사실 박사 논문을 그걸로 쓰면서 이제 테크놀로지에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고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저는 굉장히 오랜 연인 같은 사랑과 증오가 가득한 그런 주제인데 한국에 와서도 이걸 내가 다시 하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초반의 연구고 문제는 많은데 해결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약간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연구 과제가 되면서 이거는 정말 운명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고령 운전자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운전을 그만큼 많이 안 했고 또 나이 들어 운전하기 전에 많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제 100세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상당히 많은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말씀하신 인지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도 이제 운전을 계속하게 되니까 이에 대한 사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OECD 국가들 데이터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교통사고 사망률은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차들 새로 사시면 점점 뭐 해외에서는 특히나 이제 창문이 작아지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보호하려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에어백 같은 것도 앞에만 나온 게 이제 쫙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되니까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회는 좀 특이하게 노인으로 인한 사고율이 굉장히 사망률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개입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더군다나 요즘처럼 급격하게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또 노인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선행 연구를 찾아보면 사실 노인 운전자 관련된 연구는 해외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 노년학회에서 좀 오래 활동을 했는데 2005년에 제가 거기 들어갈 당시에는 트랜스포테이션 앤 에이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룹 소모임을 하면 한 10명, 막 15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최근래 가면은 막 40명, 50명 이렇게 모이고 굉장히 큰 인터레스트 그룹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인 운전자도 사실 해외에서는 상당히 좀 아주 오래된 주제는 아니고 한 1990년대 그러다 2000년대 조금 많이 활성화된 연구고요. 그리고 사실 노인 운전자에 대해서 연구가 가장 많이 된 나라는 운전을 해야만이 이제 생존이 가능한 국가들, 미국, 캐나다, 호주. 그러니까 이민사회 중심으로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발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나라고 찾아보니까 이제 2010년 전후로 운전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 2018년까지 쫙 데이터 시계열을 보니까 한 100개 정도 연구 자료가 그리고 그 노인과 운전 검색어를 조금 다르게 되고 근데 최근래 이제 한 3년 정도에는 또 한 20개 정도가 더 추가가 돼서 한 100 몇 개 정도의 그 연구가 이제 좀 누적이 돼 있고요. 근데 서구 연구 흐름이랑 비슷하게 노인 운전 관련된 연구도 서구도 그렇지만 한국도 제일 관심사는 첫 번째가 안전. 왜 교통사고가 일어나나. 그런 요인들을 이제 파악하려는 연구가 초반에 많이였다가 연구가 조금 더 다양화되면서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대한교통이라던가 뭐 아니면 불평등이라던가 교통과 관련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그 서구와 마찬가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 교통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공학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많이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뭐 사회지리학 정도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약간 그 사각지대라고 할까 연구 주제에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그 공학 쪽에서 너무 공학적으로 연구하고 이쪽 이제 사회과학 쪽에서는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중간 지점이 만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사실 교통 데이터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해외에서 많이 그 국제 원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시스템일 정도로 한국 사회는 그 ICT 강국 중에서도 교통 시스템이 정말 발달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계속 그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어떤 정책으로 이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어서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연구를 지원하면서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가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사실 그 과기부에서도 이제 일정한 주기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시점을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라는 게 사실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게 필요해야지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이 확산되는 시점이 미국하고 한국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그 국도도 되게 많고 이제 동네에서 많이 있는 차들은 사실 자율주행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고속도로는 조금 더 그 자율주행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국도 그 자동차가 워낙 발달을 했으니까 요즘 새로 나온 차들은 자율주행 2단계까지 다 이제 쓰고 있어서 저도 운전할 때 좀 먼 거리를 가면은 예전엔 크루즈라고 하면 뭐 80km 하면 80km 계속 갔지만 요즘 크루즈는 앞차랑 센싱을 해서 일정 거리를 두고서는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대전에서 서울까지 갈 때 차선을 안 바꾸면 사실은 발을 한 번도 악셀레이터 안 바꾸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방 센서 다 있고 뭐 추돌이 날 것 같으면 차가 자동으로 멈추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상용화돼 있고 이제 차선 바꾸는 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긴 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뭐 ADAS라고 해서 이제 그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고 뭐 요즘 나오는 차들 국산차도 그렇고 한 정확히 제가 비용 까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주차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그거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걸 하면 주차하는 능력이 계속 퇴화해서 나중에 근데 그게 그 비전으로 센싱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사각형이 사각형이 아니면 그게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는 이제 운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해야 된대서 결국에서는 옵션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나오는 차들이 그 스마트 탑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 AR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운전할 때 옆에 이제 그 내비게이터를 안 보고 앞에다 쏴주는 그런 것들이 100만 원 더 내면 이제 그게 또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전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스크린 자체도 예전에는 조금 있다 점점점 커져서 뭐 저 테슬라 한번 타봤는데 테슬라는 거의 뭐 컴퓨터 모니터가 한 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이 계속 변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몸도 변하고 인간의 기능도 변하고 기술 환경도 변하고 이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서는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는 세 가지 주안점은 삶의 질, 사회 정책, 안전. 그렇고 그거에서의 방법론은 사회과학, 저희가 하는 질적 양적 방법론 굉장히 그 정통적인 방법도 쓰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 쪽에서 전산학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셔서 빅데이터 분석돼서 그 결과가
정책으로 도출되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 연구가 이제 과제가 덜컥 돼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제안서를 쓰긴 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한 주제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좀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한 꽤 오래전에 된 연구인데 어떤 교수님이 예전에는 그 해외에서도 파일럿, 그 비행기 파일럿이 그 연령 제한이 있었어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돼. 뭐 65세, 70세면은 반드시 강제로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보건학에 사는 분이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나이가 들어도 파일럿의 그 능력은 쇠퇴하지 않는다는 걸 밝히고 나서는 그 연령이 없어졌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팔러시라고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인데 어떠한 증거를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고민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연구진이 한 반년 정도는 거의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그러니까 방향을 다시 한번 좀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로 해서 상당히 자주 만나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는 노년학자고요. 그리고 공동연구원으로 운동생리학 하시는 교수님, 전산학 하시는 교수님, 교통과학 하시는 교수님, 그리고 과학기술 사회학 하시는 교수님들 5분이 모여서 그리고 저희가 다 전반적으로 좀 그 40대 굉장히 젊은 교수님들로 모여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떤 과연 연구를 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박사과정 4명의 학생이 모였는데 그 본 과제가 이제 융합연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융합연구하면서 저희 대학원이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인데 교수님 다 전공이 다 다르세요. 근데 우리가 융합연구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많이 항상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박사를 받은 사람은 융합 연구는 가능하지만 이제 융합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융합 문화의 어떤 주체자는 학생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저도 다른 과 거 배우려고 뭐 콜세라도 듣고 다 듣지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과 수업도 듣고 특히 카이스트가 이제 학부에서는 1학년에 들어오면 아예 전공이 없이 들어와서 나중에 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를 하는 것도 취지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학제가 딱 있어서 이러한 방법론으로 이러한 지식을 배출한다였는데 지금은 방법론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뭐 요리로 따지면은 예전에는 뭐 한식만 했는데 지금은 뭐 프렌치도 하고 뭐 이탈리안도 하고 뭐 중식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구를 다 쓸 수 있으면서 굉장히 독창적인 그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이제 학생들도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그 연구는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총설 논문을 지금 거의 완성을 해서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에 이제 제출을 하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포럼 페이퍼라고 많이 하는데 어떤 분야의 중심을 잡을 때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됐고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이제 아젠다 세팅하는 그런 논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10년 단위로 사실은 거기 각 국가에서 이제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그런 논문들을 좀 쓰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이제 총선 논문을 개발 중이라서 뭐 데이터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수집이 되어 왔고 앞으로는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연구를 하기도 하고 정책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에비던스 오브 저커 이런 부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총선 논문을 개발 중에 있어서 뭐 투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본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저희 협력기관으로 한국노인복지 협회가 한노협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노협이 지금은 전국에서 이제 베테랑 교실이라고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노협 같은 경우에서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역이 제일 위험해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누군가를 교육해야 된다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연구 결과가 바로 지역사회에 이제 좀 트랜슬레이트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석 중에 하나는 전국의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뭐 DTG 데이터라고 해서
그 상업용 자동차에는 그 DTG라고 해서 아예 데이터가 끊임없이 이렇게 수집되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경찰청에서 이제 배출하는 그 굉장히 세심한 그 사고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다 끌어와서 이제 그런 지역사회별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해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본 프로젝트의 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실험연구인데, 실험연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참여 숫자가 너무 줄고, 그러면 이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참여 숫자를 해서 뒤로 굉장히 멀리서 보는 그런 걸 하면 이제 거의 2차 데이터가 아니면, 왜냐면 지금 어떤 연구비가 사실은 이게 인문사회 과제다 보니까 사실 공학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연구를 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가상현실 그 VR을 이용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그 연구 문제 중에 하나가 고령 운전자의 어떤 능력 평가거든요. 운전 능력 평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했고, 사실은 VR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설계는 끝났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끝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2000년도에는 실제로 실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1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우선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정도 그 학술대회 발표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그 4월 말에 했던 ITS 중계 학술대회에서 운전자의 신체 능력과 운전 능력 간의 상관관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6월 달에 있을 한국 컴퓨터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총설 논문을 좀 정리를 해서 그 대한교통학회가 9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세션을 좀 기획을 해서 저희 연구진이 각 학문 분야에서 좀 다르게 왔지만 조금 더 토론하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조건부 면허예요. 지금 운전 관련돼서는 사실 도시도 크게 문제지만 농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에서는 좀 생존을 위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정말 고립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대안적인 교통은 없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또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사실 정부에서는 올해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이런 굉장히 작은 과제들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건부 면허인데, 해외에서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부 면허가 조건이 굉장히 다양해서 뭐 밤에는 운전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낮에만 운전하고 집에서 몇 킬로 내인 사람, 뭐 그런 비 올 때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국가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이제 유럽 학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6월 8일 날 그 국제 세미나를 해서 과연 조건부 면허 정책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한국에서 시행이 된다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전체 총괄 회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는 이제 비대면도 했었는데 지금은 대면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대면을 하고 있어서 그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 실제로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는 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기엔 포함은 안 됐지만 고령자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하시는 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모시고도 또 회의도 했었고, 처음에는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한 엄청나게 거대한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좀 사용해 볼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는 그런 세미나도 했었고,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세미나 하면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좀 가시적이고 정말로 파급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는 2000년도 말 정도에 어느 정도 나오고, 저희가 그거의 탄력을 더 받아서 3000년도에는 조금 더 연구 확산으로 가고 좀 공론화 장을 마련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선 굉장히 첨예한 이슈라서 많은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막 그 들어가 있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공론화 장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다양하게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앞에서 많은 좋은 그 노인과 관련된 논의해 주셨지만 요즘 정책이란 게 한 가지 솔루션으로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사실은 지역사회 특성을 좀 고려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그런 그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